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특강으로는 5일차고요. 예, 우리의 진도로는 이제 경우의 수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밟아왔던 길을 되돌아보죠. 수학 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세 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가 집합 명제.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특강에 니네 이거 단원 구성만 확실하게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머릿속에 수학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만 제대로 집어넣어도 성공한 거예요. 자기가 뭘 공부할지 알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들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방금 전에 겪어왔던 일들이라 기억이 생생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예, 시간이 흐르고 1학년이 수학 하를 하려면, 중3이 수학 하를 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요런 파트에 내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할 때 그러면 집합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배웠지, 명제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지, 저 중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게 큰 소득이라는 거예요. 고작 8일간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잘 아는 내용을 막 떠들어댄 거를 잘 들었다가 니네 공부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영상은 남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 영상의 도움 없이도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짚어낼 수만 있어도 큰 성공이다. 두 번째 파트, 제일 큰 덩어리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 그래서 함수의 정의, 용어, 어쩌고 저쩌고 요걸 개념 파트라고 해보죠. 예. 함수의 종류 이런 것들을 쭉 다루는 단원을 함수의 개념 파트라 하면 그 개념 파트가 거대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고요. 예. 지금 실시간으로 쫓아오면서 그나마 유형별 문제집을 조금 풀어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개념서를 읽는 거 정도로는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의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로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를 배우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파트로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 파트의 이름은 경우의 수라고요. 지난 시간 말미에 여러분한테 영상을 올려놨던 것이 이제 경우의 수의 개념, 이 안에 들어있는 합의 원리와 고의 원리, 그리고 순열 조합이 딱히 사용되지 않아도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의 그 경우의 수들을 세는데 중요한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라든가 수형도라든가 완전 순열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그리고 특정 유형의 문제들을 색칠하기라든가 뭐 이런 거 봤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일종의 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수단의 첫 번째 순열이고요. 두 번째 조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순열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조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순열을 할 건데요. 순열을 하기 전에, 뭔가 기호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죠? 느낌표죠, 느낌표. 느낌표죠. 이제 조금 공부를 했다, 나 저거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올 텐데, 사실은 그냥 기호상으로 정말로 한치도 다름없는 느낌표예요.
느낌표고 이것이 수학에서 사용될 때 에만 팩토리얼 이런 뭐야? 리얼 요즘에 없어진다는데 그 일본어에서 일본 애들이 뭔가를 단계별로 나아간다 할 때 개자를 써요. 계단할 때 그 개자. 차곡차곡 이런 뜻이에요. 개가. 그리고 승은 일본 애들이 말하는 곱하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4의 3승, 뭐의 몇 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몇 번 곱했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그러니까 일본 한자로 표현된 우리말은 계승. 예전에는 계승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얘도 외래어고 팩토리얼도 외래어면 그냥 팩토리얼을 쓰자는 주의죠. 그래서 한글로 읽어도 이렇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요. 영어로 써도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 이고요. 약속은 자연수여야 해요. 자연수. 정수 아니고요. 자연수여야 해요. n이 자연수일 때 n 팩토리얼의 약속은 n부터 시작하여 개자니까 한 단씩 내려가며 곱한다요. 한 개씩 줄여가며 곱한다고 n-2. 그러면 한없이 곱해지겠죠? 한없이 곱해지나? 아니죠. 끝이 있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며 곱한다. 이게 팩토리얼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5 팩토리얼 하면 5, 4, 3, 2, 1 하자는 얘기고요. 7 팩토리얼 그러면 7, 6, 5, 4, 3, 2, 1이죠. 뭘 예를 들어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변칙이 가능하죠. 7 팩토리얼은요.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도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팩토리얼을 시작하면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어차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등장할 놈인데 0 팩토리얼이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신이 의도해서 쓰지는 않겠지만 연산의 도중에 어떤 그 법칙을 지키다 보면 할 수 없이 0 팩토리얼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n이 자연수라 했는데 자연수조차도 위배가 된 상황이고요. 그 자연수가 위배가 되면 1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며 곱하라고 그랬는데 0 자체가 이미 1보다 아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0이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그냥 0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수학에서는 이게 1이 되어야만 합니다. 1이 되지 않으면 그 내부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부에 있는 연산 법칙이 다 깨져요. 그 안에 패러다임이 이 발음을 괜히 굴리려고 하다. 패러다임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순열이라는 체계를 조합이라는 체계를 지키기 위해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하자 이렇게 됩니다. 합의하고 지나가야 돼.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죠.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거창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순열, 순서대로 나열해 라는 거예요. 줄여 쓰면 순열, 순서대로 나열해, 순서대로 나열해봐 라는 얘기예요. 순열. 말 그대로 줄서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는 이 줄 서는 개념이 잘 없다만
이렇게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으면 가끔 본 적은 있을 거야. 그 어떤 버스 정류장이나 회사의 사내 그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잘 섭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마구잡이로 달려가지만 줄을 쪼로록 서요. 근데 이 버스에 이제 남은 좌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좌석이 뭐 3석이 남은 버스가 지금 좌석버스가 오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3사람 이상 줄 서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버스 스탑을 기준으로 편말을 기준으로 3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슬금슬금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이제 3사람이 가서 줄 서게 될 텐데 그 줄 서는 총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럴 수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열.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A 뭐야 이건? 왜 네 맘대로 펴버리는 거야? A, B, C 이렇게 줄 설 수 있잖아요 라고요. A, C, B 이렇게 줄 설 수도 있잖아요. B, A, C 이렇게 줄 설 수도 있고 B, C, A 이렇게 줄 설 수도 있고 C, A, B 줄 설 수도 있고 C, B, A 줄 설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경우죠.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네 라고 했는데 그거는 A, B, C만 여기 도착했을 때 얘기지. A, B, D가 도착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다시 A, B, D, A, D, B, B, A, D 이런 식으로 줄서기가 가능. 그럼 A, B, E는 어때? 주르르르 A, B, E 다 했나? A, B, C, A, B, D, A, B 다 했네. 네, 그럼 A, C, D는 어때?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C, D, E가 줄 서는 것까지 이렇게 몽창 다 쓸 수 있죠. 이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예. 이걸 다 세는 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렇게 앞대가리를 따보잖아요. 요렇게 앞대가리를 따보면 여기 어딘가에 앞이 A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앞이 B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올 수 있다. 또는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다. 그래서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수영도로 나가는 거죠. 그 5가지에 대하여 각각 다시 뒤로 몇 명이 붙을 수 있느냐. A가 여기 왔을 때는 남은 사람이 4명. 옹이 올 수니까 곱하기 4이다. 그런데 B가 와도 남은 사람이 4명, C가 와도 남은 사람이 4명. 그러니까 A, B, C, D 중 누가 와도 그 뒤로 남은 4명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0건의 나열이 될 거 아닙니까? A, B가 오는 경우, A, C가 오는 경우, A, E가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20건이 나열이 될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올 수 있느냐? 하나하나 빠짐없이 A, B 왔을 때 나머지 셋, A, C 왔을 때 나머지 셋 이렇게 해서 3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하나씩 줄여나가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더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셀 필요 없이 전부 다 셀 필요 없이 이건 60가지구나. 왜냐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만들고 싶다. 공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2가지가 변한다는 거죠. 하나는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가.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은 5명으로 했는데 5명이 아니고 n개로 해보자. n개로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버스에 남은 좌석이 3좌석이라고 했는데 그 남은 좌석이 2좌석일 수도 있고 남은 좌석이 4좌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세울 자리의 수를 R개라고 해보자. 이 두 가지가 변할 수 있죠. N개, R개 이렇게. 딱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N 퍼뮤테이션 R, 영어로 하면 순열이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P를 쓰는데요. NPR 이렇게 씁니다. NPR. 왼쪽에는 이 버스로 다가오고 있는 대기자들, 한마디로 마련되어 있는 총 후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은 사람이 아니에요. R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줄 설 자리의 수입니다. NPR의 약속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그랬는데 R개를 택하게 된 이유가 자리가 R개라서예요. 그러니까 R 자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의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이 나열법을 순열이라 한다.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하고 이 순열의 기호를 NPR과 나타낸다. 그리고 그 NPR의 약속은 방금 전에 딱 그 버스 스탑 앞에 줄 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N명 중 한 명이 올 수 있다.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이 그 뒷자리에 온다. 그 사람을 제외한 또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뒷자리에 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 뒤를 뭔가 법칙으로 만들긴 해야겠는데 문제는 그게 심플하게 R 자리면 여기가 딱 N-R이면 좋겠거든요. 그럼 기억하기도 편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리라고 했을 때 숫자가 몇 개 곱해진 건지, 총 자릿수가 R개가 되어야 한다고요. 총 자릿수가. 그러려면 이게 1n- 떼버리고 이게 1 할 때 이걸 한 개라고 세잖아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점점점점 그럼 n-를 떼버리고 요게 R개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R개니까 이만큼은 R 플러스 1개가 되죠. 저기를 n-R로 쓰면. 그래서 여기는 n-R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n-1 한 개, n-2 두 개, n-3 세 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개여야만 요 녀석까지 더해서 R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 될 말은 r-1이죠. 이렇게. 또는 그 괄호를 풀어헤 쳐버리면 n-r 더하기 1이 됩니다. n-r보다 하나 크다고. 요게 이제 문자로 썼을 때 살짝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0, 1, 2, 3, 4로 세기 때문에 이쪽 끝이 r-1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 퍼뮤테이션 4다 라고 하면 11, 19 한 다음에 11 빼기 4를 하면 원래 7이잖아요. 7이 아니고 8에서 끝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8이라는 녀석이 11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문자로 쓸 때만 이런 거고 여기는 자리의 수기 때문에
요 4가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일은 없어요. 다음. 그럼 뭔가 지금 이제 기호 하나를 약속한 거죠. M permutation R이라고. 예, 그러면 이 기호에 대한 뭔가 그 법칙과 연산과 약속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너무 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식으로는 그닥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식으로는 그닥 깔끔하지가 못해서 머리를 좀 써본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n-1 n-2 점점점점 n-r 플러스 1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여기다가 이게 쭉 내려오는 양상을 보니 이거 팩토리얼이 떠오르는데 라는 거예요. 팩토리얼이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7 곱하기 6 팩토리얼,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런 게 가능하듯이 이 뒤로 n-r 플러스 1이면 얘보다 하나 작은 애가 n-r인데요. 그 n-r 뒤로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걸 합치면 n부터 쭉 내려가는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6으로 끝나서 뒤에 5팩토리얼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18부터 시작해서 6으로 끝났는데 그 뒤로 5팩토리얼이 더 붙어 있으면 주르륵 되면서 11팩토리얼이 되는 거 아니냐. 좀 깔끔하게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없던 애를 이렇게 갑자기 곱할 수는 없으니까 위아래 동시에 이렇게요. 위아래 동시에. 그러면 곱하기 1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나타나는 좀 그나마 예쁘고 깔끔한 식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됐다 라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문자로 나타낼 때 이야기예요. 실제 계산은 저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특징적인 사안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NP, N이요. NPN. 이거는 말로는 의미를 알아요. N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N명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데 버스가 N자리가 남아있는 거야. 10명이 다가오는데 버스가 10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 10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에서 이렇게 되거든? 그럼 답이 뭔지를 알지? 답이 뭐예요, 답이? 답이 n 팩토리얼이죠. 그렇잖아요? 10명 중 10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이 수라니까? 그럼 10명 줄 서기잖아, 그냥. 예, n 팩토리얼. 5명이 있어. 5명을 다 뽑을 거야. 그리고 니네 줄 서. 이렇게 하면 5 팩토리얼이죠. 그냥 개념적으로 답을 아는데, 그게 이 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공식상으로는 R 자리에 n이 들어간 거잖아요. R 자리에 n이 들어가다 보니 공식에 집어넣으면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0 팩토리얼을 1로 약속해야만 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0팩토리얼을) 1로 약속을 해야만 n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원래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수식상의 계산으로는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 되니까 이 두 개가 똑같으려면 0팩토리얼이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요. NP0인데요. NP0. 이게 의미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방금 전에 NPR이 이런 의미다라고 했어. 그럼 NP0를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 봐요. 저쪽에서 N명이 다가오고 있어요. N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버스가 다음 버스가 오는데 빈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빈좌석이 없어. 그러면 그 N명 중 누구도 버스를 못 타죠. 그러니까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면 N명 중 한 명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0자리에 줄 서는 방법의 수. N개 중 0자리에 줄 서는 방법의 수. 그 개념적으로 말이 되나? 몇 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이 나오겠죠?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가 정답이라면 답은 0이 돼야 될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근데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 R 자리에 제로가 들어가는 것 뿐이라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 네, 그래서 이거 정답이 1입니다. NP0의 정답은 말도 안 되지만 1이에요. 예. 0 팩토리얼을 1로 약속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NP0, n개 중 아무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근데 한 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 누군가에게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딱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열의 약속은 이런 거야.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 그런데 주의할 거 두 가지가 있어. NPN이라는 부분이 있고 NP0라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수학 체계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고 NP0가 1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까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 내용을 모른다면 그건 순열을 그냥 들어보기만 한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 누군가에게 순열을 들었었다를 가지고 자기가 순열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른 선행학습의 폐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너무 일찍 빠르게 아직 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나이가 되지 못했는데 선행학습만 드립다 했다가 오히려 이제 역효과 나는 케이스가 실제 그 단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들어봤어. 말 그대로 들어본 거죠. 본 적이 있는 거죠. 아는 건 아닌데 그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럴 수 있다. 자, 요런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서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상인이가 더 잘할 겁니다. 중3 확률. 단원에서 등장했던 건데 이제 중3을 지나온 애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여기서 마치 처음 듣는 듯한 이미지를 받지만 이건 전부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다. 여기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에 진짜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건 내가 지정한 특정한 개수, 특정한 원소들이 순서를 지금 이렇게 세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인접하여 붙어 있는 상황이 되면 이웃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를 끼우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를 끼우지 않고 그 순서를 세려고 하는데 내가 지정한 특정 개체들이 이렇게 인접하여 있을 때, 연속으로 있을 때 그때를 이웃하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몸으로 익히면 되는 건데요. 굳이 글로 써보자면 이웃해야 하는, 즉
인접해야 하는 그 대상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는 건 개체수 하나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 녀석이 이웃을 해야 된다. 그럼 묶어서 하나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취급해서 먼저 나열하여 경우의 수를 세고, 그리고 나서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지들끼리 이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 2, 3이 이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웃은 1, 2, 3뿐만 아니라 1, 3, 2, 2, 1, 3 이런 애들도 다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묶음 내의 줄서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건 이제 자리 바꾼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두 단계, 두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은 글로 읽는 것보다 실제 문제 하나를 겪는 게 훨씬 더 빨리 와닿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유형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이거 주의할 거죠. 이웃하지 않는다가 대상이 딱 둘일 때는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가 서로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여사건으로의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대상이 딱 둘일 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대상이 셋 이상이 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이웃한다예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세 개 중 누구도 이웃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이게 여사건이냐? 그렇지가 않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개면 더 복잡해지겠죠. 예,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인데 그 중간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예, 그 중간이 존재함으로, 3개 이상부터는 중간이 존재함으로 여사건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럼 이웃하게와 이웃하지 않게는 아예 얘네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해도 상관없는 대상만 먼저 줄을 세우고, 먼저 줄을 세워요. 여기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고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줄을 세워. 얘네들을 먼저 줄을 세우면 이 줄 선 곳에 앞뒤를 포함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칸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칸수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소한 1개 이상을 자기들의 사이에 끼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끼우게 되니까 얘네들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처리를 할 때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이 나열한 것의 사이사이와 양 끝을 포함하여, 예, 결정하여 들어간다. 순열로 들어간다. 이게 이웃하지 않게의 처리법입니다. 그 중학교를 잘 거쳐온 친구면 요 말,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왜냐면 중학교 확률 시간에 어떤 사건의 확률 구할 때 늘 이렇게 세 녀석을 친구처럼 처리를 했거든요.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중학교 잘 지내온 사람. 같은 등급? 반장 등급. 아, 그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둘의 구분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조합이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이 순열의 경우, 순열 줄 세우기를 해서 모두가 다 구분이 되는 대상일 때, 예,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나머지 하나가 더 있네. 넌 지금 당장 현역이 왜 그래? 뭐죠? 진호 혹시? 적어도죠, 적어도.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일 때, 적어도 뭐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 적어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사건 처리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를 알파벳을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이거 세 가지를 세 가지고 합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음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린다 라고 하는 이 적어도의 경우가 있어요.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리고 적어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 이런 말들은 이제 강의하는 자가 없을 때 나 홀로 이 책과 단둘이 남아서 너희가 이 순혈이라는 개념을 납득하고 이해해야 할 때 예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강의로 대체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줄어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이 글들을 읽고 기호화된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2차적인 작업이죠, 우리가. 그 2차적인 뇌활동이 있었을 때 기억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예.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읽었던, 너희는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과 소설책을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떤 장면이 진짜 또렷하게 마치 영상 보는 것처럼 남아있는 건 만화책이 아니고 소설책이에요. 왜냐하면 문자로 되어 있는 애를 내 뇌리 속에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영상화시켰단 말이야, 소설을 읽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었던 때가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오래 가요. 만화들은 본 다음에 휘발돼 버립니다, 그냥. 우리 집이 서점을 했었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소설과 만화책을 둘 다 열심히 볼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만화책과 소설책의 차이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내 강의를 듣는 것과 여기 있는 활자화된 문자를 읽는 것의 차이로 볼 수 있어요. 기억은 얘네가 더 오래 간다. 그래서 꼭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봐요, 여기 적어도 나오잖아요, 적어도.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거는 all 빼기 not, all 빼기 not. 여기서 not은 부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에 해당하는 사건의 부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전체 사건에서 빼주면 우리가 적어도의 경우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빠바바바바박 쭉 끝났어요.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순혈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 공식 설명 마치고 실제 사례들입니다. 사례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이게 뭐 어느 단원이냐 안 그렇겠냐마는 순혈은 여기 경우의 수 파트는 특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한 개념과 아주 간단한 공식을 배운 다음에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아, 이게 이렇게 쓰인다고? 라고 하는 그 문제 풀이의 용법을 오로지 문제 유형을 통해서만 따로 익혀야 돼요. 이 괴리가 되게 심한데, 이 차이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좀 더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분명히 지는 짧게 배운 것 같은데, 문제들이 안 풀리니까. 근데 문제들은 오로지 문제를 푸는 유형과 요령으로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6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이럴 때 일렬로 나열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한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1번 A가 맨 처음 오고 E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배우는 것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A가 여기 와야 한다, E가 여기 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리 고정을 시키는 경우는 경우의 수로 얘기하면 한 가지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들은 곱하기 1, 곱하기 1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참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A와 E를 제외하고 4개의 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요 이 4자리에 얘네들을 어떻게 알파벳을 바꿔 넣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4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네 놈이 줄을 선다.
그러면 4321이다. 4팩토리얼.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한 7팩토리얼 정도까지는 그냥 얼만지 연산이 끝난 상태에서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1팩토리얼 1이죠. 2팩토리얼 2죠. 3팩토리얼 6입니다. 4팩토리얼이 24예요. 5팩토리얼이 120이고 6팩토리얼은 720입니다. 에이, 자리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쓰죠. 이 정도는 그냥 계산 안 하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번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 양 끝이요. 이게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선택권을 좀 주는 거예요. 자음이라는 제한 조건이 지켜지긴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자음이 뭐 있어요? D, V, C 이렇게 6개의 문제 중에 3개가 자음, 3개가 모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가 3P2가 됩니다. 3P2. 자음 3개 중에 2자리에 와서 줄을 서는 방법의 수 이렇게 돼요. 제한 조건을 먼저 지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간에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자음이 3개인데 양 끝에 오도록 선택받은 개수는 2개밖에 없고요. 그럼 하나의 자음이 무조건 남게 되니까 모음 3개랑 자음 하나랑 섞어서 요 안에 와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서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모두 곱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P2 곱하기 4팩토리얼이 2번의 풀이법이에요. 마지막 3번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 이 교대로가 있어요. 교대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2가지가 있죠. 자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자모 이게 교대로고요. 모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자죠. 그런데 이게 줄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자음 해가지고 자음만 8문자가 아니네. 쏘리. 문자가 6개밖에 없군요. 그 자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자음 자리에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줄을 서면 되는 거라서 3팩토리얼이거든요. 그리고 모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모음 자리가 자음의 뒤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세 자리에 가서 세 녀석이 줄을 서면 돼요. 3팩토리얼. 그럼 얘가 다르냐? 다르지 않죠. 모음 입장에서 모음의 자리에 3팩토리얼, 자음의 입장에서 자음 자리에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2가지가 이제 합의 원리, 이것 또는 이거니까 합의 원리에 의해서 더해지게 되는데 똑같은 줄서기의 방법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합쳐서 3팩토리얼 자음 3개 줄서고 3팩토리얼 그 뒤나 앞으로 모음 자리에 3팩토리얼 줄을 서고 그 경우가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는 게 이제 요령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다.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보죠. 이번에는 숫자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의 자연수. 몇 자리의 자연수. 그런데 거기에 0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제 요런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세 자리수, 네 자리수, 다섯 자리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맨 왼쪽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자리수에는 0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1, 2, 3, 4 다섯 개의 숫자이기는 하지만 다섯 자리의 자연수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마치 수영도처럼
이렇게 5개의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리의 수는 0을 제외한 1, 2, 3, 4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4가 되고요. 그 뒤로 이제 달라붙는다면 1, 2, 3, 4 중에 뭔가 하나가 없어졌겠죠. 없어졌을 것이고 남아있는 숫자 중에는 0을 포함한 개수가 들어있는데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자리 이후부터는 0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4, 3, 2,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0이 못 들어온다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수 중 하나가 들어오고 이 자리부터는 0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남은 수가 자릿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4, 3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너무 쉽다. 그지? 계속 보죠. 저는 지금 경우의 수에서는 개념의 설명보다 문제의 유형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는 것이 니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라도 더 풀어나가겠습니다. 4개의 숫자 0, 2, 3, 4가 있어요. 이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를 구하라. 자, 이제 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 몇 자리 숫자 그러니까 그냥 맨 앞자리에 0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만 걸린 전체 자릿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으면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더 얹으면 어떻게 되나를 풀어가는 건데요. 일단 3의 배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를 풀려면 이런 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이 조금 보태기가 되어야 하는데 3의 배수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많죠. 써볼까요? 2의 배수인 것을 구하여라 라는 요구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의 배수 1의 자리가 짝수여야 합니다. 그죠? 2의 배수 다른 말이 짝수니까 짝수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관건이 1의 자리수예요. 1의 자리수가 짝수면 전체수가 짝수고 1의 자리수가 홀수면 전체수가 홀수죠. 자연수 중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요구하는 3의 배수와 9의 배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리하는 법이 같죠? 뭐죠?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마찬가지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그러면 3의 배수와 9의 배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234가 3의 배수인가? 라고 물으면 요거를 따로따로 떼서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보는 거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보시고 그 결과가 9가 나왔죠? 9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이 녀석은 3의 배수입니다. 동시에 합이 9니까 9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인 거죠. 각 자리의 수를 따로따로 낱개의 숫자로 마련해서 모두 더한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전체를 3의 배수라고 판단한다. 이런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의 배수와 8의 배수 또 방법이 같죠. 근데 이건 잘 기억을 못해요. 4의 배수 기억하는 사람?
끝에 두 자리 맞아요. 예. 얘가 어떤 예를 들어 5자리의 수다라고 하면 예,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똑 떼내서 그 두 자리수, 예, 두 자리수가 4의 배수이면 전체가 4의 배수입니다. 수의 원리는 간단해요. 100의 자리는 얼마가 들어와도 무조건 4의 배수예요. 100 이상은. 왜냐하면 100 자체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떼내서 요 10의 자리 하나가 4의 배수이면 전체 4의 배수가 된다. 8의 배수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5자리다라고 하면 1000부터 8의 배수예요. 예, 1000은 무조건 8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1000부터 이후로는 항상 8의 배수가 되니까 요렇게 뒤에 세 자리를 잡아서 예, 이 100자리 수, 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요 놈이 8의 배수이면 예, 전체가 8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 이게 뭐 어찌 보면은 가장 쉽죠. 너희들 구구단 외울 때도 5의 배수가 제일 외우기 쉬웠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유는 끝자리가 언제나 5로 끝나기 때문이고 덩어리 10을 반반으로 나눈 덩어리로 나가니까 그랬던 건데 5의 배수는 마찬가지. 1의 자리 수가 1의 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면 딱 두 개예요. 1의 자리수가 0 또는 5가 되면 그것이 5의 배수이다. 제일 기억하기가 쉽고 현실적으로 뭐 거의 신경 안 쓰고 있는 애죠. 마지막 6의 배수는 어떻게 하나요? 6의 배수가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6의 배수는 한눈에 바라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6의 배수는 늘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 3의 배수의 방법에다가 짝수의 방법을 동시에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자리수의 합이 일단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의 수가 짝수인 a를 찾아야 됩니다. 이 두 단계를 다 밟아야 돼서 6의 배수가 문제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7의 배수가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지금? 근데 7의 배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7의 배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굳이 7의 배수를 얻어내는 방법을까지 배우면서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논술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가르치곤 했는데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기도 버거울 테니 요거 마련해 두도록 합시다. 저번에 절대값 얘기, 가우스 얘기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언제 어딘가에서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특정한 단원에 정해서 배우는 내용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노트에다가 잘 적어놓고 내가 3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좋아요. 수학 노트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세 개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로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3의 배수라는 건 이 세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에 따라 뒷자리에 어떤 숫자가 별도로 결정이 되고 그 별도로 결정이 된 것에 따라 합쳐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 1의 자리수에 각각 해당하는 숫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곱하기로 처리가 안 되죠,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수영도를 써야 돼요. 근데 수영도는 귀찮으니까 보다는 일이 커지니까 이렇게 하죠. 0, 2, 3, 4에서 세 개의 수의 조합은 몇 개 없습니다. 0, 2, 3, 0,
2, 4, 0, 3, 4, 2, 3, 4. 제가 지금 조합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합이 그 조합 맞습니다. 우리 뒷단원에 배울 조합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4개의 숫자를 3개씩 조합하는 방법은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합을 구해보는 겁니다. 합을 구해서 얘는 5야 하면 탈락. 얘는 6이야? 그럼 됐어. 얘는 7이야? 그럼 탈락. 얘는 9야? 그럼 됐어. 뭐가 됐어? 3의 배수가 됐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만 줄서기를 시키는 겁니다. 요 녀석만 가지고 하나, 둘, 셋, 세 자리. 근데 0이 들어있으니까 앞에 가리에는 2나 4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오고요. 그 뒤로는 0과 선택되지 않은 무엇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남은 녀석.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오고요. 요 경우도 역시나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경우는 2, 3, 4 어느 것도 여기 못 올 녀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3, 2, 1 해도 되고요. 3 팩토리얼 해도 되고요. 6가지.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6을 한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결국 경우의 수를 잘 해나가는 힘은 최초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 내가 원하는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최초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진입로가 다르거든요. 그 진입을 잘하는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도가 펼쳐진 다음에 이게 제일 좋겠군 하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능의 측면도 있지만 누가 더 많이 써봤는가 경험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영도를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중3 때 확률 계산할 때 했던 거다 라고 하는 요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남학생 넷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습니다. 남학생 넷을 A1, A2, A3, A4로 대체하고 여학생 3명을 B1, B2, B3 셋으로 대체할게요. 그러면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는 뭐냐? A1, A2, A3, A4를 묶어 한 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학생 3명과 함께 지금 여기에 총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보는 거냐면 1명, 2명, 3명, 4명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웃해야 되는 대상을 묶어서 한 명 처리. 그러면 일단 4팩토리얼이 이루어지죠. 4팩토리얼. 이 네 덩이가 줄을 서는 방법의 수.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24가지예요. 이게 4팩토리얼이. 이 24가지를 진짜로 내가 다 나열했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콤마 B1, B2, B3 이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콤마 B2, B1, B3 설마 다 쓰겠어요. 가다 보면 B1하고 이만 안에 들어오고 B2, B3 B1하고 이만 안에 들어오고 B3, B2 이건 이제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24가지가 나열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줄을 서라고 했거든요. 줄을 서라고. 이 묶는 거는 내가 그냥 방법론적으로 묶은 거지 실제로 얘네들이 뭐 끈으로 동동 묶여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웃 한다가 다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당 다시 쫙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B1, B2, B3, B1, B2, B3, 점점점점 B1, B2, B3. 그러니까
묶음이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뒤로 B1, B2, B3가 줄 서는 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여기가 A1, A2, A3, A4일 수도 있는데 A1, A2, A4, A3 이렇게 돼도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다른 줄석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마지막에 A4, A3, A2, A1까지 해서 결국은 뭐야? 이 남학생 4명이 이 묶음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하나하나의 경우가 이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른 경우의 줄서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요.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아이씨. 이렇게 못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상상을 해주시고 그 한 건당 한 건당 다 요 녀석이 줄 서는 경우가 달라진다. 라는 걸 곱해 주셔야 된다. 이게 이웃하계의 처리법입니다.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계라고 하면 B1, B2, B3를 묶어놓고 콤마 A1, A2, A3, A4. 그러면 여기 몇 명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 거야. 5명. 그 5명이 줄을 서시고 그 건 바이 건 120개의 나열을 쫙 시킨 다음에 그 하나하나당 얘네들이 줄 바꾸는 경우의 수가 곱해져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죠? 묶어서 하나로 보고 줄 세우기, 묶음 내에서 줄 세우기.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냉. 5분만 참을까? 5분만. 5분만. 내가 이걸 다 설명하면 5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얼른 해볼게요. 자, 이웃하지 않게의 처리법이에요. 이번에도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라고 할 때는 남학생끼리는 이웃해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학생 A1, A2, A3, A4를 먼저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우면 4 팩토리얼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줄을 세웠을 때 여기라고 하는 얘네들의 양끝 포함 사이사이가 5자리가 나와요. 5자리. 거기다가 자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좌석 번호를 붙여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다 다른 자리죠. 누구와 누구 사이는 다 구분이 되니까. 이 5자리에 여학생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이 B1, B2, B3, B1, B2, B3, B1, B2, B3 또는 B2, B1, B3, B2, B3, B1 뭐 이런 식으로 줄 서는 경우가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학생끼리는 절대로 이웃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 이상 자기 사람을 자기들의 사이사이에 두게 되니까요. 그래서 4 팩토리얼 곱하기 5p3 요거를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면 2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 그러면 여학생 3명을 먼저 줄을 세우고요. 그럼 상상력은 B1, B2, B3가 이렇게 줄을 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남학생이 하나, 둘, 셋, 4자리가 있는데 남학생이 4명이야. 이거는 4P4라고 처리를 해도 되고 다른 말로 4 팩토리얼이라고 처리를 해도 되고 자리가 4개인데 사람이 4명이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됐죠? 이웃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의 처리. 적어도. 자음은 S, P, R, M, N 5개.
모음은 UEA. 이렇게 해서 8개의 레터가 있습니다. 1번 S와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묶어주는 거예요. S, N, 그리고 하나, 둘. 이거를 이웃한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웃한다. 그러면은 4개의 문자가 쓰였죠? 그럼 남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총 8개니까. 예, 이렇게 해서 S와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의 줄서기는 몇 가지인가? 얘네들을 8개가 나열은 될 거예요. 나열은 될 건데 S, N의 사이에 2개가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한 묶음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몇 개의 문자가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 5개를 먼저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요. 그 다음에 내부 처리를 좀 해봅시다. 내부 처리. 내부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S와 N의 사이라고 그랬지 N이 먼저 S가 나중, S가 먼저 N이 나중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야 되고요. N과 S의 자리 바꾸기죠. 그 다음에 요 두 녀석이 누가 들어올 거냐? 누가 들어올 거냐인데 그러면 SM 빼고 나머지 문자 중 6개 중에 2개 들어오면 되는데 그 둘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P2라고 써줘야 됩니다. 6개의 문자 중 2개를 골라 줄 세우는 방법의 수까지. 이게 이제 묶음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쪽 끝에 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자음이냐 모음이냐의 경우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 4가지가 다거든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하면 이만큼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가. 예. 그냥 전체에서 자음인 경우를 빼주면 되니까 전체라고 하면 8개가 그냥 줄을 서는 거죠 뭐. 8팩토리얼. 아무 생각 없이 줄 서봐. 이렇게요. 문자는 자음 아니면 모음이니까. 그 중에서 양 끝에 자음이라 함은 OPE.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5개의 자음 중 2개를 골라 양 끝에 넣는다예요. 그럼 이제 선택받은 두 녀석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자음과 모음이 섞여서 가운데에 와서 줄을 서기만 하면 됩니다. 자음 사이에 6자리가 있고 그 6자리에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와서 줄을 서면 돼요. 그럼 이게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고 이걸 빼면 전체 8팩토리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따로 세서 더해주면 다 합치면 8팩토리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거 안 가르치고 그냥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함수 할 때 뭐뭐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1번 x 246 갖다 놓고 y 135 갖다 놓고 x에서 y로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이게 뭐 중복 순열이니 뭐를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35인데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5 세 가지인데 4의 선택이 2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3이 되고 곱하기 3이 된다 라고 해서 27이 답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붙으면 중복순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복순열이는 확통 가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그냥 여전히 이 상식선에서 2가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건에 대하여 4가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2, 4, 6, 1, 3, 5를 준비시키고 일로 가는데 2가 무언가를 하나 선택했다 라고 하면 그 선택건에 대하여 4는 2가 선택한 그 녀석을 선택하지 못한다 가 되는 거고 6은 2, 4가 선택한 그 두 녀석을 선택하지 못한다 가 되니까 이 경우를 이제 굳이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3P3이었다 라는 걸 배우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역 개수가 이거보다 더 많아져도 NP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N개, 여기가 R개 이렇게 했을 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NPR개이다 를 공식처럼 외워두자라는 얘기입니다. 공역이 N개, 정역이 R개. 그럼 NPR. 이거는 함수의 개수는 n의 r승 이렇게 n의 r승 NPR 두 가지 외워두시면 조합 가서 다시 한 개가 추가가 되고요. 중복 조합 가서 다시 한 개가 추가되면서 함수의 개수의 이론치, 이론 공식은 총 4가지가 됩니다. 일단 요 2개. 됐죠? 예, 순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